하와이주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망치로 머리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퀸스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한인 남성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아이자로 돌아가는 말과 함께 박스칼로 목과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강풍으로 뉴저지 트랜짓의 머스 에섹 노선 열차 선로에 공목이 덮치면서 해당 열차 운행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전문직이나 면허 직중 종사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차별 행위를 가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하와이주가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하면서 오는 26일부터는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지난주 미국 인구의 93%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전체 행정구역의 85.4%가 코로나19 확산 위험도에서 중하위로 평가돼 해당 지역에 사는 미국 인구의 약 93%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이게이 하와이 주지사는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하와이는 이에 따라 미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다만 하와이주 교육부는 학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했지만 실내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와이주 보건당국은 또 의무화는 폐지하기로 하면서도 사람이 밀집한 실내에 있거나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대확산이 크게 둔화된 뒤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지역마다 시행 여부가 다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지난 7일부터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도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오는 14일부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보스턴, 시애틀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입니다. 한편 미 전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크게 떨어져 오미크론 변이로 대확산의 정점이었던 1월 14일 약 80만 명과 비교해 5.8%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어도 정상에 가까운 봄과 여름을 맞이할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대 아시안 남성이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망치로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피해자가 아시안인 점을 고려해 중어범죄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오후 9시 15분쯤 29세 피해 남성은 맨해튼 14스트리트역 123 노선 플랫폼에서 한 남성과 우연히 몸을 부딪힌 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어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망치를 꺼낸 뒤 피해자인 아시안 남성의 머리를 가격했고 이 남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신장 6피트 2인치 정도의 마른 체형으로 30세 전후로 보이며 가발을 착용하고 청바지에 붉은색과 흰색의 자켓, 운동화를 신고 토트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아시안인 점을 고려해 증오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는 한 남성이 운행 중이던 A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열차가 59스트리트 컬럼버스 서클역에 도착했을 때 다른 승객이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은 용의자를 흉기 소지 및 위협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남성이 아시안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스 플러싱에서 한인 남성이 아시안 증언 범죄 피해로 박스칼로 목을 심하게 베인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시 도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4세 한인 남성이 퀸즈 플러싱 린든 플레이스의 한 모텔에서 아시아로 돌아가라는 인종 혐오 발언과 함께 박스 칼로 왼쪽과 오른쪽 목을 심하게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사진은 ABC 방송의 한국계 기자인 김세환 기자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 기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밤 9시 30분쯤 발생했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피해자 목 뒤부터 오른쪽 귀 아래까지 약 5인치에 달하는 칼자국과 함께 상처 부위를 꿰맨 흔적이 보이며 피해자 왼쪽 귀부터 볼까지 또 다른 약 3인치에 달하는 칼자국이 깊게 나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뉴욕에서 사는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게 슬프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계속 봐야 하는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으며 또 다른 댓글에는 경찰은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플러싱 많은 지역이 CCTV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스탑 AAPI 헤이트 연합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로 신고된 총 1,370건 중 한인의 비율은 16.1%로 중국계 4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8.9%, 일본 8.2%, 베트남계 8% 순이었습니다. 이 중 괴롭힘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이 언어적 괴롭힘이었습니다. 또한 신체적 폭행이 16.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서 16.1%의 신고는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의식적으로 피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는 내일 오전 11시 이번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재섭 씨와 피해자 임창 씨와 함께 플러싱 소재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전말과 함께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루 수천 명 통근자가 이용하는 뉴저지 트랜짓의 모리스 에섹 노선 열차 운행이 강풍에 부러진 고목으로 인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쯤 메이플우드 제퍼슨 애비뉴 인근의 고목이 강풍에 의해 부러져 인근 모리스와 에섹스 노선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열차 전력선 등 운행시설들까지 덮쳐 결국 모리스, 에섹스 노선 열차 양방향 운행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트랜짓 당국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공지에서 직원들이 시설 수리 및 복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리스, 에섹스 노선과 글래드스톤 브랜치 열차 운행이 계속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 운행이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열차 운행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뉴욕을 오가는 통근자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모리스, 에섹스 노선에는 뉴저지 트랜짓에서 가장 붐비는 열차역 상위 20개 중 4개가 있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웹사이트를 통해 운행 재개 일정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각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가 고객을 상대로 차별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뉴저지주 컨슈머 어페어 부서 산하 51개 직종별 보드에 소속된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이 고객, 환자, 학생,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차별 행위나 편견에 의한 학대 또는 보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갖고 있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아예 취소시키는 행정법 성격의 반차별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소셜워크 검사관, 알코올 마약 상담사, 심리검사관 등 3가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반차별 규칙을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51개 업종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플래킨 검찰총장은 반차별 규칙은 고객들이 전문직과 면허직종 종사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차별과 학대를 받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소수계가 인종차별로 인해 이들 분야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플러머,
전기공사 계약자, 조경 건축가, 미용사, 마사지 테라피스트, 홈 인스펙터 등 51개 직종의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 약 72만 명이 각 분야 보드로부터 면허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먼저 차별 행위를 당한 고객이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 신고를 할 경우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서 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 부당행위 유무를 판단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직이나 면허 직종 종사자가 법원이나 연방기관 등으로부터 차별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 행정법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징계청문회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미국 등 37개국 스포츠 담당 장관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제 스포츠 경기 참여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37개국 장관은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혐오스러운 일이자 국제적 의무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제 스포츠 경기의 주최와 개최 신청은 물론 시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두 국가의 개별 선수, 행정요원, 팀이 다른 나라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두 나라와 연계된 기관으로부터 후원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벨라루스의 스포츠 클럽과 계약 종료를 결정한 선수와 코치, 또 이 두 국가가 선발한 선수나 팀을 금지한 스포츠 기구를 국제 스포츠 기구가 제재하지 말 것을 권장했습니다. 10대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고교 총격 사건은 같은 10대 6명이 저지른 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모인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7일 오후 2시 48분쯤 디모인 중심가 인근의 이스트 고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지나가며 행인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학교 학생이 아닌 15세 소년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이 이번 총격 사건의 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16세와 18세 여학생 2명도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건 뒤 디모인 경찰은 주택 5곳과 차량 6대를 압수수색해 6정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CNN 방송은 자체 집계 결과 이 사건이 올 들어 미국의 초중고교에서 벌어진 13번째 총격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별도 준비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 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습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 확인이 이루어져 바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 병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3종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2021년 10대 소비자 불만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신고는 8,346건이 접수돼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나 암호가 유출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도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 인터넷을 대신 조작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으로 3,141건이 신고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거나 서비스가 열악해 신고한 경우는 2,678건으로 3위였고 세탁소나 식당, 이사업체 등 서비스 전문 회사에 대한 불만도 2,6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